찬들아, 나 이번에는 아주 핫한 주제를 얘기해 줄게. 뭐야? 클래스반의 세금. 벌써 받는다. 클래스반, 우리가 진짜 열받잖아. 나도 열받고 너도 열받고 아마 본 사람들은 다 열받을 거야. 넌 뭐가 제일 열받았어? 방관? 아, 방관 선수들을 좀 방치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에 대한 그 포인트는 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좀 열받았어. 내가 아무래도 좀 세무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의도적으로 뭔가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전에부터 좀 느끼고 있었거든. 이런 포인트들을 짚게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야.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었잖아. 재택근무하고 있었잖아. 물론 나는 재택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운동이라는 팀 스포츠에서 누가 화상으로 전술을 지시하고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누가 팀 결속력을 다지겠냐고. 난 이것도 열받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 약간 어디서 지금 컨설팅을 받았나? 왜냐면은 클린스만이 한국에 체류를 올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 물론 이거를 의도를 갖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어디선가 조언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단순히 클린스만이 외국인이다, 외국 국적이다 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 사람들과 과세 문제를 달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달라진다. 과세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간단하게 큰 틀로서만 얘기를 해줄게.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도 같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근데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있는 소득은 빼고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나.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걸 하는데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아니라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클린스만은 연봉이 되게 높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약금 얘기가 몇십억 단위가 막 나오고 있잖아. 많게는 막 100억 나오고 있는데 이 몇십억 몇백억을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냐 아니면은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된다. 난 그게 보이더라고. 이 사람이 지금 비거주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일부러 좀 적게 하나? 재택을 그렇게 일부러 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까? 거주자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 하나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 하나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 야 돼. 근데 주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주민등록상 주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가족 관계, 생활 환경, 재산 유무 이거를 가지고 주소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 자, 근데 클린스만이 주소가 있을까? 가족들, 자산, 생활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약간 애매해.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본인은 미국에 본거지가 있고 뭐 독일에 본거지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주소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주소가 아니더라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를 했을까? 내가 알기로는 체류를 183일 이상 안 했더라고. 와, 노린 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약금을 70억을 받았다고 해보자. 70억을 받았을 때 거주자는 내가 아까 어떻게 신고를 한다고 했지? 확정신고. 그렇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린스만은 70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세금이 49.5%가 적용이 돼서 34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고 비거주자로 보면은 세금이 15억 4천만 원만 나와. 반이나 줄어드네요. 그래서 이 절세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절세액이 자그마치 18억 6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클린스만이 무려 3년 5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으로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 3년 5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벤투 감독도 장기 계약을 맺었었잖아. 내가 알기로는 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주자로 봐서 세금 신고를 했을 거야. 당연히. 왜냐면 국내에 계속 체류를 하고 가족들도 같이 체류를 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보기
보니까 더 합당하거든. 아니 똑같은 국대 감독을 3년 이상을 체결을 했는데도 누구는 거주자로 받고 누구는 비거주자로 받는다? 난 이게 너무 괘씸해. 난 이게 더 괘씸해. 그러네. 어. 3년 반이면 183일은 무조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사실은 1년이야. 1년에 어. 183일. 그러니까 거의 183일이면 6개월 이상이지. 대박이다. 근데 그거 형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분히 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난 누군가가 컨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난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세금 지금 우리나라에 18억 6천을 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약금 주지, 세금도 적게 내지. 이게 바로 먹튀 아니야? 아, 듣고 보니까 더 열받네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같은 이렇게 해외에서 축구 뛰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실 내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영국에서 가족들도 생활을 같이 하고 본인도 영국에서 그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을 거야. 뭐 물론 집이 있다고 한들 실질적인 주소는 나는 영국에 있다라고 봐. 그러면 비거주자,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겠지. 그럼 비거주자에 아까 주소가 있다고 해도 그 183일을 못 채워서 비거주자로 포함되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 주소라는 개념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족관계, 생활관계, 자산에 따른 어떤 유무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마치 클린스만이 비거주자로서 인정받는 것처럼 특정한 국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 징수로서 과세 의무가 끝날 거야. 확정 신고를 하지는 않을 거야. 좀 클린스만이랑 손흥민만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고 국적이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거주자로 할 줄 그치? 알았는데 어. 손흥민마저도 영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소지는 없다고 보고 맞아. 클린스만한테 한마디 할래? 감독님, 감독도 아니야. 클린스만 씨 세금 내고 갑시다.